그리고 특히 좋은 말들,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해주면은 좋지 않은 변호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법.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의 자질과 이 좋은 변호사의 자질을 어떻게 알아보고 선임할 수 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임을 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좋은 변호사의 선임을 잘 했구나 라는 것. 첫 번째 요소는 단순함과 명료함입니다. 변호사는 주로 이제 서면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판에서도 당연히 서면을 내야 되는 거고 형사재판이나 형사수사 단계에서도 서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서면이란 거는 길수록 좋지 않아요. 이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주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장 쓰고 사건 다 이겨본 것도 있어요. 재판에 들어갔는데 이 사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쟁점이 하나였어요. 요게 되면은 쪼르륵 뒤에 다 풀리는 거고 요게 안 되면 쪼르륵 뒤에 다 깨지는 이런 재판이었는데, 그래서 요 하나의 요소를 딱 잘 잡아내서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쟁점, 포인트가 되는 쟁점 하나 딱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면을 딱 한 장 반 정도 썼습니다. 상대방은 막 30장, 40장 냈어요. 근데 제가 이겼습니다. 딱 한 장만으로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재판을 한 번에 딱 끝내버렸죠. 의뢰인이 하고 싶은 말은 많겠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의뢰인이 하고 싶은 말과 법적으로 중요한 말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중요한 말만 잘 찾아낼 수 있다면은 짧고 단순하고 명료할수록 더 효과적인 주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해야 좋은 변호사예요. 일반적인 의뢰인들은 한 번에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변호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거 하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불리해요, 이거는 의미 없는 주장입니다, 이걸 다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뢰인의 생각과 변호사의 생각은 많이 다르기 때문이고 재판에서 말할 게 필요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신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싫은 소리를 많이 할수록 역설적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의뢰인에게 정말 유리한 건 뭘까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의사로 예를 들어봅시다. 환자로 의사한테 갔을 때 의사가 뭐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 이거 약 드셔야 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시사항을 하잖아요.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전문직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맡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서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지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변호사는 내가 뭐 이거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 이거 주장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 그냥 다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복사해서 다 해줘.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되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가 실력이 되게 없거나 아니면은 당신의 사건을 포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기암 환자예요. 아니면은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이제 더 이상 치료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가망이 없으면은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 그러고 뭐 당뇨인데도 뭐 라면이나 과자나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그럼 가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라는 거예요. 못 고치니까. 그래서 변호사도 진짜 이건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으면은 의뢰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요. 왜냐면 그거라도 해줘야 나중에 뭐라 안 하거든. 가망이 없어서 진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준다? 그러면 이 변호사가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줘서 진 거다라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변호사면은 의뢰인에게 싫은 소리를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좋은 변호사의 시그널이에요. 세 번째는 당연히 성실함. 근데 이 성실함을 잘 알 수가 없죠. 의뢰인들이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성실한가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은 연락을 해봐요. 연락은 대표 변호사랑 직접 되는지 아니면은 시간대가 안 맞아서 어쏘 변호사랑 연락을 하더라도 나중에 대표 변호사랑 연락했을 때 내가 이 다른 변호사랑 얘기한 거를 알고 있는지,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뭐 물론 당연히 밤 12시에 전화해놓고 전화 안 받는다고 소통이 안 되네, 저 연락이 안 되네 이러시면 안 되고, 급하면은 12시에 전화할 수 있어요. 밤 12시에 전화했는데 그때는 안 받았어. 그때 안 받을 수 있지. 다음날에 오전이나 오후에 바로 연락이 오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직전에 서면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아니면은 재판에 서면이 나갔는데 내가 보지 못한 서면이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성실하지 않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서면을 내기 전에 당연히 의뢰인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이렇게 서면을 냅니다, 혹시 수정하시거나 반영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컨펌을 받고 냅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좀 불성실한 재판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물론 그 중에서도 의뢰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는 서면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서면들의 종류는 단순한 절차적인 거, 뭐 우리가 항소했는데 항소 비용을 냈는지 영수증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원이.
그런 영수증 내는 거, 우리 항소 비용 냈습니다, 이런 거 내는 거는 그냥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재판의 공격과 방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들은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거 빼고. 그리고 그러면은 선임하기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미리 어떻게 알지? 잘 선임해야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내가 겪어보지 않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 소개팅을 봅시다. 소개팅 만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감으로 아는 거죠. 변호사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감의 확률을 좀 높이는 방법들은 있죠. 뭐냐면은 첫 번째로 볼 거는 역시 성실함이에요. 내 변호사가 성실한지 아닌지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안 괜찮은 사람이다 어떻게 판단하죠? 만나서 얘기해보면 얼추 감이 오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상담 약속을 정확히 잡는지 대충 잡지 않고 그냥 뭐 언제 뭐 시간 될 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시간을 잡아서 몇 시에 사무실로 어디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만나게 됐을 때 인사는 잘 하는지. 서로 우리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변호사랑 의뢰인 관계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죠. 함정이 있어요. 변호사협회에서도 전문 분야 인증 제도가 있어가지고 뭐 무슨 전문 분야 막 등록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는데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 전문 분야 등록을 하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일단 분야 자체도 63개나 있어요. 63개나 있고, 근데 그 각각의 전문 분야를 따기 위해서는, 인증받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건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10건에서 30건 사이인데 이거 어지간한 변호사는 1년 경력 이상 되잖아요. 다 채울 수 있어요. 저도 계산해보니까 64개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제가 한 사건 내용 가지고 여기 전문 분야 채울 수 있는 거 몇 개인지 아세요? 50개가 넘습니다. 50개 조금 안 되나? 하여간 40개 후반 정도는 돼요. 그리고 이 사건 수에서도 이 사건의 결과는 포함하지 않아요. 내가 사건을 이기든 지든 하기만 했으면 여기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함정이 있다. 그래서 이 전문 분야 등록했다는 게 내가 뭐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 퀄리티는 보장이 되겠지만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나? 상담해보면은 감이 옵니다. 내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사건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 돌아간 구조나 이런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변호사가 나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저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뢰인이 얘기하는 걸 듣다가 궁금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을 저도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의뢰인들은 내 사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핵심을 질문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핵심에서 자꾸 비껴가는 질문, 뭐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거기서 전문성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형사재판이면은 검사 출신이 좀 더 전문성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내 사건에 대한 전문성은 의뢰인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사건이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이 대리운전의 사업 구조를 알고 있는 변호사도 있고 모르고 있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사업 구조를 알고 있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보통 돈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렇게 돈의 흐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흐름에서 지금 어느 부분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해봤고 거기서 그게 문제되는 걸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상담을 하시면은 전문성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허세. 변호사들도 허세가 있는 변호사들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얘기를 하시면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허황된 말을 하는구나. 그리고 특히 좋은 말들,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해주면은 좋지 않은 변호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사건들을 많이 해봤지만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변호사는 항상 상대방이 이런 반박을 할 경우, 그리고 이 사건이 잘 흘러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돼요. 이 사건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은 되게 희망찬 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됩니다. 재판에는 무조건 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진실과 상관없이 내가 증거가 부족하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 아직 다 확인도 안 했는데 이거 무조건 이긴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형사재판에서 기소당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 의뢰인이 너무 걱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긴 해요. 저는 좀 100% T라서 지금 힘드신 거는 맞는데 그래도 무조건 사형은 안 당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요 정도는 제가 무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무조건이라고 저 절대 얘기 안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달콤한 말을 많이 해주는 변호사, 그리고 너무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것 같은 변호사, 허세가 있는 것 같은 변호사님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변호사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출신 성분. 뭐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물론 당연히 그분들 실력이 있으시고 경력도 있으세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사건이 과연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만이 잘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변호사들이 더 잘하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 특히 전관 변호사님들이라고 하죠. 전관 변호사님들은 수임료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내 사건이 과연 그렇게 큰가? 오히려 작은 사건에서는 조금 쟁점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작은 사건인 경우는 작은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관 변호사님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다 전문은 아니거든요. 저도 전관 변호사님 상대방으로 만나서 많이 이겨봤어요. 많이 이겨봤고 전관 변호사님들이 이분은 판사 출신인데 이분은 검사 출신인데 왜 이런 주장을 하지? 라는 서면도 받아본 적이 있고, 그래서 이 전관 변호사님들 출신 성분은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고 내가 느끼는 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관 변호사님들을 찾으시는 의뢰인분들은 바라는 게 결국에는 전관예우잖아요. 그럼 전관예우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관예우가 있을까요? 물론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로 전관예우가 결정적이면은 우리 권력자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당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왜 구속이 됐나요? 다 전관들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내 사건이 과연 전관예우가 먹힐 만한 사건인지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관예우라는 게 뭐예요?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서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니까, 아니면 전관이니까 좀 더 결과를 잘 바꿔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리스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 검사, 경찰이 내가 리스크를 지고 이 사건의 결과를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사건인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사건엔 전관예우가 적용이 될까? 전관예우라는 말만 듣고 내가 너무 큰 돈을 쓰는 건 아닐까? 라고 냉정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요. 정치 성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하고 정치 성향의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하면은 내 사건 되게 안 좋게 할 것 같고 그런가 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물론 변호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 오시는 대부분의 사건이 정치 성향과 전혀 관계없는 사건입니다. 내가 돈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아니면 내가 집을 세입자인데 집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그런 사건에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든지 민주당을 지지하든지 달라질 게 뭐가 있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거법 위반이야, 선거 과정에서 막 활동하다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그거는 좀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내 의뢰인이 됐으면은 이 의뢰인에 대한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 뭐 공천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과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 성향과 내 의뢰인의 성향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는 안심하셔도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위치입니다. 위치. 저는 서울 변호사예요. 근데 무조건 서울 변호사가 좋다? 아닙니다. 지방에도 좋은 변호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훨씬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국선 사건을 많이 배정 못 받거든요.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근데 지방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국선 사건을 정말 많이 합니다. 국선 사건이 뭐예요? 대부분 진짜 다양하고 자잘한 사건들을 정말 많이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일반적인 형사사건들은 훨씬 더 잘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지방 변호사라고 꼭 실력이 없는 변호사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의뢰인 입장에서 난 서울 변호사를 꼭 선임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도 지방에 있는 사건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지방 사건 많이 하거든요. 선임하시는 건 상관은 없는데 꼭 만나보고, 아니면 최소한 전화 상담이라도 깊게 해보고 결정을 하셔라. 유명한 드라마에서 변호사들이 정말 좋아하는 명대사가 있죠. 변호사 비용은 아끼는 게 아니야 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변호사 비용을 아끼지 말라는 의미는 상담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호사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해서 뭐 내가 다 뭐 빚 내고 막 긴급 대출, 뭐 생활비 대출, 뭐 카드론 써가지고 변호사 선임하시는 거, 저는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 상담은 최소한 3명 이상의 변호사님을 상담을 받으면서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고 내가 감이 오는, 이분이랑은 내가 잘 맞을 것 같다 라고 느낌이 오는 변호사님에게 선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의 감이 틀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통 내 감이 보통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에서 보다 보면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해야 된다. 다른 어쏘 변호사한테 넘기는 변호사는 선임하면 안 된다. 안 좋은 변호사다라는 말들이 도는데 뭐 그거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변호사도 몸이 하나기 때문에 내가 일이 많으면은 어쏘 변호사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어쏘 변호사한테 사건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어쏘 변호사가 진행을 하더라도 대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어쏘 변호사랑 내가 주로 얘기를 해. 그것만으로는 아니고 어쏘 변호사랑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대표 변호사랑 얘기했을 때 내가 어쏘 변호사랑 한 내용을 전혀 몰라. 그러면 불성실한 거예요. 근데 대표 변호사랑 얘기를 해도 내가 어쏘랑 얘기한 거를 다 알고 있고 얘기를 다 해준다. 다 지시도 다 해주고 분석도 다 해준다. 대화하는데 막힘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 대표 변호사님은 단순히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쏘 변호사님을 둔 거지 사건 전체를 다 성실하게 컨트롤하고 계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